여기가 어디인가요? 제 방이에요. 아, 대표님 방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가 너무 보이는 방이네요. 혼자 가면 1억 시장, 함께 가면 1조 시장. 너무 좋은 문구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19년인가 20년까지 네, 회사를 네. 이제 우리 사옥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20년에 네, 이제 저희 사옥을 네. 이렇게 했죠. 매입을 했죠. 꿈이 이루어지. 오, 지금 이거랑 비슷한.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한 거긴 한데 근데 아.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하님 친구. 또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인천에서 속옷 회사를 아주 크게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11살 아들을 키우고 라엠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서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지금 와봤는데 엄청 커요. 네.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봐주세요. 네. 일단 뭐 이사한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네.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뭐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다들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회사가 커지게 되면 임대료가 이제 매달 내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그쵸. 연에 내는 금액이 네.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맞아.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네. 차라리 이자를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 여기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계속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다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완전 멋있다. 그럼 직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직원은 지금 한 13명 정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저는 지금은 보통 그냥 세무, 노무 네. 이런 쪽, 자금, 운영 네. 이런 쪽을 그냥 제가 다 하고 네, 있어요. 내무부 장관. 신제품 같은 거 개발하는 거 네. 그런 거 하고 있고 네. 이제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분들이 다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언더웨어로 시작한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원래 스포츠용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 그 축구용품 그런 쇼핑몰을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3개월을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결혼하던 해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해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저희는 근데 진짜 운 좋게 막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신랑이 그만큼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진짜 네. 거의 같이 두 분이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그 처음에는 거의 아침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육아 때문에 저는 조금 빠지기는 하지만 저희 신랑은 거의 새벽까지 일 생각밖에는 안 해요. 그 결혼하신 지 그럼 몇 년이 되신 거예요? 15년. 15년? 그럼 아까 아기가 11살, 9살. 그럼 좀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아기가 5년 때 이제 임신해서 6년 차에 낳고 그 전에 이제 아픔도 많았고. 그럼 대표님이 원래 뭐 이런 그 디자인을 하셨거나 뭐 미대 나왔어요. 일단 산비과는 나왔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그거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색감 같은 거는 상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벤더들이 판매를 소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몰이나 이런 데서 벤더들이 다 팔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도도메인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오는 거는 그 본사에서 저희는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를 했는데 브랜드에서 그 이제 그런 벤더들로 주는데 저희가 거기서 받아와서 파니까 중간에 마진이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공정이 더 거기서 들어가요. 팔아버리니까 우리는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매출은 되게 높은데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익이 막 3% 이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그때 재무제표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제가 재무제표가 마이너스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네.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왜요? 재무제표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보여요. 아.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뭐 기금, 보신보, 중진보 이런 데들도 전부 다 그 문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잘 해놓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전엔 저도 몰랐죠. 14년에 법인하고 얼마 안 지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스포츠가. 그때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 대표님도 이렇게 다 몸소 이렇게 맞아요. 부딪혀가면서 왜냐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거의 막 5천, 6천 이렇게 되는데 버는 게 3천밖에 안 돼요. 그럼 매달 3천씩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1년이면 1년이면 몇 원? 그죠. 어떻게 되는 거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제조를 하는 기반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스포츠 언더웨어를 할 생각으로 중국을 갔는데 이제 그냥 일반 언더웨어하고 연이 닿게 돼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분이 잘 도와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 저희가 원래 하던 데가 이제 4층이었고 3층의 언더웨어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판매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스포츠 언더웨어를 한다고 하니 이분이 그럼 나랑 한번 중국을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랑 동업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중국이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되게 다르죠. 많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화가 나고 근데 그거는 너무 중국에서는 너무 노멀한 건데 맞아. 저도 알아요. 우리는 우리랑 다르니까 이제 좀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뭐 계약금으로 얼마를 넣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산해서 들어오는 물건도 너무 아닌 것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뛰어들어서 그럼 중국에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 보자.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 많았죠. 중국어가 안 되는데 거기에 가서 몇 달씩 살면서 신랑이 그러는데 외국 밖에서는 중국말이 계속 들리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방에 무서워서 방에 있고 막 이런 순간에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맨 땅에 해내를 했으니까 중국 가셔도 그래도 이렇게 또 잘 헤쳐가지고 지금은 잘 자리를 잡으셔서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해야지. 사업을 하기 전에 뭐 다른 일을 하셨던 거예요? CA 중고등학생들 그 천연 비누 화장품 아. 뭐 그런 거 만드는 거, 네. 문화센터, 아.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엄마들 강사. 가르치고 그런 강사 같은 걸 했었고 예술 강사. 신랑은 아까 말했다시피 IT 쪽 일을 했었고 네네. 8월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1월 1일 날 그걸 딱 오픈했단 말이에요. 네. 쇼핑몰을 동대문에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와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놓고 제품이 나왔다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상품이 나왔다고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신나가지고 막 올려요. 근데 주문이 들어와. 근데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없어. 제품이. 아유. 어제 제품이 들어왔는데 발주는 오늘 없어. 했는데 제품이 그 이상하다. 왜 이게 그래요? 왜 없을까?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팔고 싶은 거예요. 이 고객님한테.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파는 거를 저희가 사다가 그분한테 판 적도 있어요. 너무 팔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 나가는 제품들은 다 사입을 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미리 사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으니까. 처음이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렸죠. 몇 달 걸려서 알았죠. 아, 이렇게 해서 제품이. 근데 그 경험으로 다 체득을 그런 거 하셨습니다. 알게 되면 되게 허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배운 거니까. 그치.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1월 달에 그때 막 상설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막 이랬는데 상설에서 풀리는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엄청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스틱이라고 축구화인데 노란색 축구화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신랑이 우리 가서 사자. 이거 사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거의 양주 막 이런데 왜냐면 그걸 다 많이 지역에서. 팔지는 않으니까 한 사람한테
그걸 엄청 많은 상설들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해가면서 그걸 이제 사서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팔았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지.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가격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팔다가 또 그런 상품이 있으면 저희 식구들 싹 다 데려가가지고 2개씩밖에 안 파는 거야, 한 사람당. 그러면 한 명씩 들여보내가지고 2개씩 사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 적씩 마스크 살 때. 딸이 5명. 딸 부잣집. 그러게. 막 엄마 아빠까지 다 모시고 가가지고 사오시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막 이런 적도 있어. 남편이 갑자기 사업한다 그러면 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랑한테. 왜냐면 제가 신랑한테 제일 좋았던 게 굉장히 뭐라 그래, 재택근무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9시에 방으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일이 끝나기 전에는 안 나오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면 보통 이렇게 좀 뭔가 흐트러지고 이런 어려움도 일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게 나는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거든. 그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3월 달부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신랑이 수업 안 나가고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게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 알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보드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사실 저는 막 보드를 막 타고자 해서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좀 놀러 가고 싶어서 간 거였고 반쪽을 만났네. 신랑은 이제 정말 보드를 열심히 타는 그런 사람 땡보더라고 하는데 그냥 땡 치면 이제 보드 타러 나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누가 먼저 이렇게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싱글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밖에는 없었고 늘어져 있는 테이블에 그냥 미팅이네, 미팅. 저기 빌려가지고 그 뭐지 음식점을 빌려서 그냥 자기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앞에 앉아 있었던 거 잘못 걸린 거지. 잘 걸린 걸. 아니 그때는 잘못 걸린. 왜냐면 우리 신랑은 술을 일단 많이 안 먹고 저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드세요? 지금 끊었어요. 왜 끊은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요. 이제 뭐 한 3달째 접어들긴 하는데 완벽하게 끊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일만 사실은 끊자. 그러고서는 끊은 이유가 66일을 견디면 그 습관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만 만나면 이제 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끊어봐요. 한번 끊어볼까. 66일 끊으면 된다는데 한 100일만 안 마셔볼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 그러면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이제 새벽 4시. 네. 지금도 열심히 사시는데 미라클 모닝까지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못하겠어. 자기한테 맞게 하면 돼요. 저녁에 늦게까지 뭐 업무를 보는 사람은 뭐 7시에 일어나도 7시에.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6시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고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그런 걸 하면 이제 좀 그게 하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좀 뿌듯하게 시작하면 사실 좀 상쾌하긴 하지. 뭐 하시나요? 미라클 모닝. 일어나서. 명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할 일을 좀 생각하고 책 읽을 때도 있고 어떠세요? 내가 사업을 하길 잘했다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완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냥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그 집으로만 생활을 하면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질 것 같고 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눈치도 보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뭔가 전문적인 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이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되게 잘하고 있어 좀 뿌듯해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예요. 사실은 임신해서 애 낳기 전날까지 일하러 갔어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애 낳고 나서도 한 달 만에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했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모유 수유하고 모유 수유 할 시간이 되면 어린이집 가서 원장님한테 저 모유 수유 좀 하고 갈게요. 그리고 가서 모유 수유하고 회사 다시 출근하고 이랬었어요. 눈물 정말 없는 진짜 시절.
정말 애기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특히 우리나라에서. 회사에도 좀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일하면서 애기 키우고. 사실 지금은 애들이 많이 크셨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지금 한 12년? 오래 안 되신 분들도 거의 5년 이상은 되셨거든요. 되게 잘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이 다 커서 음.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래. 사회적으로 엄마들은 갑자기 막 애를 뭐 아프면은 뭐 또 병 가내고 맞아. 뭐 또 뭐 무슨 일 생기면 학교 가야 돼서 일 빠지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미안하고 눈치 보여서 이제 회사를 사실 그만두고 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애를 되게 힘들게 낳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시험관하기, 수술 이런 것도 다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그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저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오너보다는 주변 동료들이 좀 시선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빠지면 내가 더 일해야 일을 되나. 해야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직원이 자기는 애기 엄마들이 아침에 애 때문에 뭐 늦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대표만 마음을 먹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좀 그런 서로 문화가 문화가. 형성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기업 오너 역할이시고 여성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좀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혹시 직접적으로 겪어보시는 것도 있으세요? 저희 엄마도 이제 여성 기업인이셨는데 사실 저희 엄마 때는 이제 술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엄마는 이제 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 따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술 상무 같은 맞아요. 영업에서. 근데 저희도 처음에 언더웨어 시작하면서 너무 모르니까 그 영업부장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썼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업체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얼굴도 비춰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과감하게 우리는 그냥 후발주자여도 그냥 가격으로 승부하자. 그냥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로 제품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훨씬 나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점에서 이제 영업부장님은 나가시고 저희가 그냥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주문 넣고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냥 성격상으로 사업하면서 뭐 한 번도 거래처랑 뭐 밥을 뭐 점심 정도는 한 번씩 먹을 수 있는데 저녁에 먹는다거나 그런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좀 안 풀릴 때는 너무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해. 뭐 실내 대답 안 해주셔야 되는데 뭐 매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어차피 법인은 이제 다 그냥 공개가 돼요. 얼마 하는지 저희 한 55억 정도. 우와. 멋있다. 55.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 대표님도 저기 남편분도 그렇고 각자 월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자 다 따로 관리하시고. 따로 가는 거. 어. 근데 생활비는 뭐 거의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남편이 뭐 돈을 어디다 많이 써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아직까지도 재투자되는 게 되게 많고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막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창업을 또 하고 싶지만 뭐 다시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사실 저도 지금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거고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책을 더 많이 읽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뭐 누가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냥 흘려듣고 근데 사실 진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답이에요. 정말 그냥 정말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지금 그냥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는 2년 전이에요.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많이 이제 보고 듣고 하는 분이 이제
김미경 대표님 그거를 많이 보는데 그 마흔 수업이라는 그 책이랑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많이 저도 위안이 됐어요. 제 나이가 지금 나이로 치면 10시 47분이에요. 시간으로 12시간을 나이로 나누는 건데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46이니까 지금 제 나이를 그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시 47분이라는 거예요. 많이 왔네요. 그럼 10시 47분이면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일 겁내 열심히 할 그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50이 마지막인 것처럼 30대와 40대를 보내면 캄캄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50이 그냥 12시라고 생각하고 30대와 40대를 보내면 그 앞날이 굉장히 밝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30, 40대가 엄청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49에 그 김미경 쇼를 처음 하셨어요. 15년간 무명생활을 하셨고 그렇다고 치면 나는 지금 그분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여기 라임 코리아의 또 장점은 되게 옷이 편하네요. 그 인터넷 판매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라뮤트가 저희 브랜드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직원분들 일하시는. 아. 쇼핑 좀 할까요? 지금 다 이제 퇴근한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그죠? 네, 네. 좀 지저분해요. 아니에요, 다 이렇죠 뭐. 그 처음에 얘기했던 곳이 여기가. 신나게 영업 중. 여기는 이제 휴식 공간이어서 직원들 이렇게. 점심도 먹고 네. 음식도 먹고 배고플 때 맛있는 생각. 그러니까. 그럼 여기 뭐 과자나 이런 종류도 이제 아. 갖다 놓으면 음료수 하나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음료수도 아까 이렇게 항상 구비를 해두시는 거죠. 직원들을 위한. 좋다. 일하고 싶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여기 세우고 여기 이력서를 여기다 내야겠네. 너무 고급 인력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아 우리 아까 촬영했던 곳. 근데 나름대로 여기 처음에 만들 때 네. 여기는 이런 컨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촬영하는 그러니까. 친구가 네. 자기는 스튜디오가 꼭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점을 주로 보세요? 감이요? 감? 그냥 이력서를 봤을 때 그 전 회사나 그 어느 정도 있었는지 왜냐면 성실하고 이런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해보면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직원은 대부분은 수습을 못 채우거나 수습 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15년 하면서 몇 명을 만났겠어요? 100명에 1명 정도 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직원 중에 친구 와서 점심 먹으러 갔다 온다고 그러고서 안 왔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더니 월급날이 됐는데 처음 전화가 왔어. 월급 달라고. 그래서 내가 받으러 오라 그랬어요. 너무 괘씸해서. 그래서 받으러 와서 줬어요. 며칠 일했는데? 한 열흘